안녕하세요. 라모테소리입니다. 아이를 낳고 키우시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든지 입에다 넣어보는 행동입니다.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오고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. 사실 아이들은 그동안 계속 누워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기어다니면서 세상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. 그렇지만 아직은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입에다 넣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탐색해 보려는 행동인데요. 이렇게 무작정 입에 넣는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. 자유롭게 걸어다닐 때쯤이 되면 이러한 행동은 이제 움켜쥔다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아이들의 손의 사용이 이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보이는 게 분명히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있긴 하지만 결국은 가서 손으로 한번 만져보죠.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만져서 그 감각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. 당연히 만졌을 때 위험한 부분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손으로 무언가를 자꾸 만지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아이들의 뭔가 탐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거쳐가는 과정이고,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를 잘 살펴보면 교구 활동에는 반드시 탐색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은 아이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시간이 조금 더 길고 모든 교구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 과정을 반드시 분리해서 진행해 주세요, 아니면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몬테소리 교실에서 진행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런 아이들의 탐색 시간을 조금 존중해 주는 편이에요. 아이들이 한 6살이나 7살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교구가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하고 눈으로 봐서 세상을 이해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생각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자라 있기 때문에 꼭 손으로 많이 만져야 된다던가 입에 넣어봐야 된다던가 이런 그런 탐색 활동들이 많이 길지는 않은 편이에요.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아이들 개개인의 속도라던가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침묵입니다. 요즘 어머님들 집에서 오감놀이 같은 거 많이 시켜주시죠. 이렇게 감각을 자극시켜주는 것이 아이들 발달에 굉장히 또 정서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그 탐색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해주냐면, 어머나 이거 봐봐, 어머 이거는 끈적끈적하네, 이거는 부드럽네, 이건 딱딱하네, 이건 거칠거칠하네 와 같은 용어들,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적인 자극을 굉장히 같이 많이 해주는 편이고, 이걸 저희는 이제 상호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하는 동안 아이들은 감각적인 퇴험도 익힐 수 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생활 용어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러한 행동과 언어적인 자극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. 왜 저희 아이들 감각 그런 놀이 같은 거 혹은 이제 탐색 같은 걸 시켜주면 굉장히 집중한 나머지 침을 흘리면서 뭔가 계속 그거를 만져본다던가 아니면 그걸 계속 눈으로 쳐다본다던가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이거는 이 친구가 이 감각에 완전히 집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.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이유는 아이가 이것을 혼자서 딱딱한 건지 끈적한 건지 따뜻한 건지 부드러운 건지와 같은 용어는 모르지만 나 혼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. 응? 아까 만졌을 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또 이런 느낌이네? 이런 차이를 느끼기도 하고요. 아니면 이건 이런 느낌이구나, 이렇게 하면 이런 뭔가 촉감이 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입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언어 자극이라던가 생활 용어와 같은 부분들은 이 집중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아이들은 이걸 나만의 방법으로 딱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엄마가 주는 언어 자극이라던가 이런 생활 용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들리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. 몬테소리 교구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탐색 과정이 있은 후에 언어를 제공합니다. 아이가 분홍탑을요
두 손으로도 들어보고 한 손으로도 들어보고 내 다리도 올려보고 매트에다 내려다 놔도 보고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이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해요. 지금 분홍탑이 크다, 작다 이 개념은요 지금 당장 언어로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감각적인 차이를 나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탐색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저희가 수학 때 이제 수교고 같은 거는 거의 목적이 아이에게 수를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탐색 시간 없이 진행이 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수학대 같은 활동들도 탐색 시간 주고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감각적으로 조금 느껴보는 거예요. 내가 1부터 10이라는 걸 어차피 배우게 되겠죠. 그치만 옮기는 동안 혹은 그것을 내려다 놓고 손으로 만지는 동안 아 여긴 빨간색이네, 여긴 파란색이네. 또 어떤 건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내 키만큼 컸었는데 어떤 건 이렇게 했는데 손에 가려질 정도로 작네? 이런 숫자의 크고 작음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간 친구들은 훨씬 더 숫자를 배울 때도 집중하고 더욱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저도 처음 몬테소리를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수교구를 진행할 때는 탐색이라는 부분을 거의 놓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부터 10을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친구는 손으로 계속 교구를 툭툭 건드려 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이 만지려고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 혹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이 친구는 아직 이거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만져보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뭔가 새로운 개념을 제공하고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탐색 시간이 짧았던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또 성향에 따라서 이 기간이나 시간 같은 것들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. 혹은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. 몬테소리 교육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요, 지금도 배려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. 언제든지 이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.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